아직까지 잘 들어갔어요 이거에서 그치는 분이 있다면 꼭 한마디를 더 붙여요.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요. 소개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얼마 전에 했던 센스 있는 데이트 신청으로 만남을 만들어냈어. 거기서 괜찮은 데이트가 나한테 훨씬 더 득이 된다는 걸 말 안 해도 다들 알 거예요. 근데 진짜로 좋은 데이트가 뭘까? 중간만 해도 평균은 간다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중간을 못 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. 그래서 준비한 첫 데이트 스킬. 나를 다음에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방법. 빠밤. 일단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. 소개팅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 나올 확률은 생각보다 높아요. 딱 내 이상형이 나올 확률이 적어서 그렇지 꽤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단 말이야. 그런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라던가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할 때 내가 언제까지는 들어와야지 라는 한계선을 정해요. 그걸 공유하지 말고 일단 나만 알고 있어.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.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뽕을 뽑으려는 생각을 하거든.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나를 좀 더 잘 어필하고 싶어진단 말이야.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를 다음에도 만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려면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. 제일 쉽고 이른 낮에 만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는 데이트보다는 서로 아쉬울 때 헤어지고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줘요. 왜 우리 비싼데 밥 먹으러 가면 배 터지는 양을 주지 않잖아. 살짝 아쉬운 듯 해야 다음에도 다시 찾고 싶어지니까. 코스 요리 막 6만원, 7만원, 8만원, 10만원짜리 시켜봐라. 막 요만큼씩 나와. 요만큼씩 다 먹고 나서도 막 엄청나게 배부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. 처음 데이트에서 내가 막 온몸을 다 불살랐어. 막 다 보여줬어. 그렇게 어필을 했어. 그러면 다음 데이트가 기대되지 않는다. 화기애애하다고 아주 진을 치고 뽕을 뽑지 말고 지금이면 좀 아쉽겠다.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죠. 메리 씨랑 얘기한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. 우리 이제 슬슬 일어날까요? 이렇게 너랑 같이 있는 게 즐겁지만 난 지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쯤의 멘트를 던져주면 저쪽에서 아쉬움을 더 크게 느끼게 돼. 당연히 그런 아쉬운 상태니까 다음에 데이트도 더 쉽게 수락하게 되는 거예요.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잘났어. 아우 진짜 너무 치명적이야. 10시간, 12시간을 있어도 너는 나를 아쉬워하게 돼 있어. 이런 자신이 있는 사람은 이게 상관이 없어.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는 꼭 이 아쉬운 시간을 지켜요. 그게 여러분들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니까. 시간이라는 말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사람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. 학교 다닐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쉬어줘야 다시 집중할 수 있으니까.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4시간, 5시간씩 초집중하는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. 나든 상대방이든. 보통 그 시간이 길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장소를 좀 옮겨요. 여러모로 그게 좋아.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4시간씩 있으면 눈치가 좀 보이게 돼 있어. 누가 하나든 눈치를 보게 돼 있어. 너무 붙박이처럼 있는 것 같고 뭔가 커피는 떨어진 지 오래됐고 그런 뻘쭘한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럴 때는 장소를 옮겨서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. 시간이 막 3시간, 4시간 지나간 걸 막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지 마. 그 다음 장소 정하기. 만약 소개팅이라면 대충 스펙을 듣고 사진을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미리 받아보는 경우들이 있잖아. 그걸 딱 보고 꽤 괜찮아. 마음에 들어. 보니까 존예 존남이야. 존남? 말이 이상한데? 존잘남이야. 만나기도 전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고르는 게 좋아요. 저 사람이 마음에 들수록 대화를 주도하든 장소를 주도하든 데이트를 주도하든 어쨌든 주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. 그 장소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가본 곳이어야 돼. 거기에 자주 갈수록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해요. 가장 자주 가는 곳에서 그나마 제일 분위기가 괜찮은 곳으로 고르면 최고지.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. 이게 진짜다. 내 나와봐. 낯선 사람이랑 만나면 어느 정도 긴장하게 되고 신경 쓰이게 되잖아.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내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익숙한 장소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요. 소개팅 같은 거 받으면 만나기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럼 대화들을 나누게 되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잖아. 여러분들도 견적을 내잖아. 쟤 나보다 좀 세겠는데? 오시기 어려운 타입. 나는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장소는 대부분 내가 정해요. 내가 자주 가는 카페, 내가 자주 마시는 메뉴가 있는 곳으로 한다고. 그러면 분위기를 리드하기 쉬워지니까. 진짜로 나는 아직까지 잘 써먹고 있어요, 이걸. 여러분들이 좀 센키를 만났다. 아니면 저 여자를 꼭 꼬셔야 되겠다.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꼭 장소는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.
카페 다녀봐봐. 아인슈페너도 진짜 이름이 저마다 다 달라요.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서는. 비엔나라고까지 하면 이해가 가능한데 진짜 뭐 특별해 보이겠다고 자기 간판 이름 따가지고 뭐 희한한 걸 붙이는 데가 있어. 그런 데서 메뉴판을 쳐다보면서 한참 막 고민하게 된다고. 인스타에서 대충 찌끄려보고 이 정도면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카페에 데리고 갔는데 카운터 앞에서부터 멘붕이 온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찾는다고 두리번거리는 모습 대신에 내가 아는 데로 데려가서 여긴 아이슈페너가 맛있는데 따로 좋아하는 커피 있어요? 라고 묻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아 보여요. 물론 뭐 그렇게 화장실 헤맨다는 그런 모습이 깬다는 건 아니야.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편이 훨씬 더 좋다는 거야. 여자들이 좋아하는 리드하는 남자?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PC방에 데려갈 건 아니잖아. 그지? 어느 정도 분위기는 고려할 거잖아. 적당하게 쾌적하고 적당하게 조용한 곳을 찾을 거잖아요. 그죠? 한 심리학자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의 평가를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. 여기서 같은 사람을 두고 쾌적한 환경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했고 불쾌한 환경, 후덥지근한 온도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했었는데 전자 쪽에서는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내려졌고 후자 쪽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. 그만큼 장소가 중요하다. 날씨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가 갈 장소는 고를 수 있다는 거. 괜히 여기서 또 나댄다고 러시아 차 빵빵 그런 막히는 시간에 드라이브를 고집하지 말고 야경 보여준다고 처음 만나자마자 등산시키지 말고 막 한여름에 숨만 쉬어도 막 땀이 졸졸 흐르는 그런 날씨에 산책 좀 하자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지 말고 이 뻔한 얘기를 왜 하고 있냐? 이걸 들어봤거든.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알려드립니다. 이런 건 하지 말자.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으면 그게 다야. 더 나은 거, 더 넘치는 건 차차 알아가면서 조금 더 편해졌을 때,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이만큼 쌓였을 때, 무사히 데이트를 끝냈다? 그럴 때 마지막으로 던져줘야 될 게 있어요. 오늘 진짜 이만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. 진짜 오랜만에 주말 잘 보낸 것 같아. 이런 여러 가지 기출 변형들이 있잖아요.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즐거웠던 데이트, 재밌었던 데이트를 던져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 머릿속에도 좋은 데이트, 재밌었던 데이트로 남기 쉬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데이트가 끝났을 때 총평을 던져주게 되면 저 사람한테 안도감을 줄 수가 있거든. 나만 좋았는 줄 알았는데 너도 좋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손톡을 보내기도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도 쉬워지게 돼.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남자든 여자든 저 사람이 확실히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먼저 표현하는 것에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인 거지. 여자 쪽에서 먼저 해도 괜찮고 남자가 먼저 해도 괜찮아. 호감을 더 많이 얻고 싶은 쪽이 먼저 하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요. 네가 들어와도 괜찮은 열린 마음의 상태라는 걸 은근히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. 아직까지 잘 들어갔어요 이거에서 그치는 분이 있다면 꼭 한마디를 더 붙여요. 오늘 메리씨 때문에 주말에 의미가 있네. 잘 들어갔어요? 기출 변형. 알지?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좀 알려주세요.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?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. 예전에 내가 이 영상을 찍었다가 망해먹은 적이 있어. 그래가지고 2번은 안 한 건데 여기서 짧게 알려줄게.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컬러. 미국에서 색깔이 남자의 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1위 한 색깔이 뭘까? 빨간색이에요. 이 색깔 자체가 눈에 잘 띄고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묘하게 흥분시키게 되는데 그 감정을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설렜다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하거든. 여자들이 소개팅에서 입으면 가장 좋은 색깔을 찾아보면 그것도 레드라고 나와. 빨간색이 주는 시각적인 효과인 거지. 그렇다고 막 원색의 시뻘건 니트 있잖아. 이제 추워지니까 그런 니트 그런 거 입지 말고 내가 옷 좀 입는다 싶으면 버건디 컬러, 핑크색 셔츠. 근데 내가 다니면서 막 핑크색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봤거든? 손에 꼽혀요. 근데 그 사람들을 매번 우연히 볼 때마다 진짜로 눈에 잘 띄어. 그리고 엄청 센스 있어 보여. 진짜 그렇더라고. 역시 남자는 핑크야. 반대로 남녀 공통적으로 정말 별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참고해. 첫인상이라는 게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재평가가 되기 쉽지 않아지거든요. 그래서 첫 데이트가 중요해. 이걸로 훨씬 더 매력업, 치명적인 남자가 될 수 있길 바랄게요.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.